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벌써 이제 2014년도도 이제 며칠이 좀 지났네요. 지났고, 사실 상당히 장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고, 지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혼선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과연 올해 또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좀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분명히 신정부가 들어서고요. 분명히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분명히 이제 신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성장성들이 전제가 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수에 연연하는 그리고 이제 시황에 연연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는 한 해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6주 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코너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시크릿 코드라는 코너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숨겨진 뭔가의 어떤 진실들 그리고 숨겨진 어떤 정말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시크릿 코드 첫 번째 주제로는 뭐를 했었냐면 이제 LED라는 종목을 좀 했었죠. LED에 관련돼 가지고 3주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전제를 깔았던 게 뭐냐면 올해는 LED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내고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왔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바닥에 사서 올라올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바닥에 있을 때는 안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러다가 올라오면은 주식이 좋아 보이시죠. 이제는 올라와서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올라와서 또 못 사시잖아요. 항상 이런 갈등의 연속입니다, 주식은.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럼 LED들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갖고 잠깐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성장성은 다 좋은데 그냥 성장성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성장성이 있어야 되냐? 상업화가 전제가 된 성장성. 무슨 얘기냐면 장사가 돼야지 성장성이라는 부분도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분명히 LED는 성장성이 전제된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조명이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갈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강의에 좀 집중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전제를 깔고서 우리가 종목을 좀 쳐다봤었죠.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단계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라고 나눠봤었냐면 그때 이제 이런 단계를 좀 가졌었죠. 제일 처음에 소재 쪽으로 해서 인곳, 웨이퍼 쪽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모듈 작업들을 좀 하는 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뒷부분으로 가갖고, 이제 칩으로 가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 조명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LED TV에, BLE 쪽으로 가는 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서의 최고 종목은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여기도 이제 표시가 됐지만 인곳 웨이퍼의 최강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인곳 웨이퍼의 최강자이면서 또 뭐 하나의 성장성이 갖다 붙었냐면 애플이랑 커버글라스 쪽에 성장성까지 같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올해 작용할 거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잠깐 주가 움직임 좀 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32,000원 정도 저점을 찍고서 이제 거의 이제 4만 원대 이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게 다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상승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식 승천에도 포트가 좀 들어가 있는 쪽인데 제가 이 종목을 그때 말씀드릴 때 좀 길게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를 말씀드렸었냐면 이게 상장일에 최고가가 67,600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67,6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단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아마 4, 4분기 실적 나오는 쪽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LED 쪽을 접근하는데
어느 쪽에서 접근하셔야 되냐? 그 얘기를 드렸을 때는 전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은 그 조명 쪽을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그 TV 관련 쪽에 패키지 쪽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 쪽에 관련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쪽은 아직은 시장이 커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명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 쪽의 최강자는 그 서울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에디슨이 백열등을 가지고 100년을 지배했다면 이제 서울반도체는 아크리치 시대를 1000년을 이어가겠다라는 회사에 아마 이런 문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크리치 조명 시대가 향후 1000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서울반도체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조명 부분의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의 초과 수익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맞춰 나갈 거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조명 쪽에서 아마도 올해 신고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를 말씀드렸었냐면 조명 쪽이 한 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게 IT 관련 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TV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TV 모니터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 그 패키지 쪽에 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 최대 수혜.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최대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누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예전에 좀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신 분입니다. 누멘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누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CES입니다. 이제 1월 7일부터 이제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의 가전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여기서 UHD TV 뭐 요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한번 단어를 쫙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UHD TV 쪽의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OLED TV의 일정 부분이 뭐 양산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오픈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누멘스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전기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금호전기는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더 니즈라는 자회사의 부분이 부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어쨌든 지금 LED 관련 종목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LED 중에서 당장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지금 왜 못 올라오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인 LG 이노텍의 매출 중에서 그 LED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매출 구조 안에서 얘네들이 LED만 갖고서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전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규모 투자, 설비 투자를 했는데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고정비를 상각시키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도 2014년도 4분기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턴을 할 것 같으니까 투자의 시점은 그때 정도로 잡으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LED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왜 다시 한번 훑어봤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냐하면 항상 우리 그러죠. 주식하면서 먹을 때는 20, 30% 먹고요. 손실 나면 50%씩 손실 나잖아요. 근데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놀 때가 아니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아마 이제 관련 종목들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러한 타이밍들이 올 때는 예전에 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짧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좀 준비를 해야죠. 자, 오늘은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었냐면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예,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1주차를 진행을 했고요. 2주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그 연말 시황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좀 한 주 건넜었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했던 거를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 디스플레이를 그 어떤 어렵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럼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면 주가가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제조 공정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각 단계별로 제조 공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시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우실 거고, 그러셔서 일단 저는 오늘, 지금 이제 당장 주가에 그 변수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앞부분에서 먼저 그 정리를 해놓고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 뭐 CRT니, PDP니, 그리고 나서 LCD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LED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LCD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UHD, TV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랬고, LED는 지금 OLED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얘네들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릴 때 시장을 4단계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시장이 생성될 때는 이거는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때가 뭐냐면 성숙, 화랑, 그리고 이제 쇠퇴기로 넘어가는데 주가는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IT 쪽의 종목들의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관련 쪽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냐면 최고의 화랑기를 거쳐서 이게 쇠퇴기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성장할 거냐인데 여기다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못 주게 되면 성장을 못하고 쇠퇴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의 투자나 모든 진행들은 웬만큼 여기 내지는 여기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내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디스플레이 첫 번째 시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 성장 엔진을 줘야 된다. 이제 성장 엔진을 줘야 돼서 그래서 꺾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차별화된 전략들이 나와야 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이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뒷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국 OLED입니다. OLED를 넘어서 결국 플렉셔블까지 가는 이런 단계의 그림이 나와야지만 디스플레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뭐냐? 대전제가 뭐냐면 우선은 이게 진행돼야 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3, OLED의 A3의 투자가 시작돼야 돼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 이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3는 투자가 언제부터 진행될 것 같냐면 CES 때 웬만큼 내용들이 오픈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A3에 대한 발주를 주겠다라는 삼성의 구도 아마 발주가 있었나 봅니다. 그 하루 이틀 전에요. 그래서 이제 A3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 그럼 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얘가 되게 되면요. 디스플레이 업체가 2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년에서 길게 보면 3년까지. 그래서 2014년, 2015년도는 디스플레이 업체의, 장비 업체의, 소재 업체의, 관련 업체의 최대 호황기가 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문기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떨 때는 할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LCD 쪽으로 갈 거냐, OLED 쪽으로 갈 거냐 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승부가 어디에 나 있냐면 LCD가 이긴 것처럼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PS LCD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IPS LCD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AM OLED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LCD가 IPS LCD로 가니까 이게 이제 성장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UHD TV. 뭐 이거는 첫 시간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예전에 그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국 TV는 UHD TV 쪽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해상도도 좋고요. 단가도 싸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게 기술의 거의 완성 단계라는 거죠. IPS LCD 같은 경우 거의 기술의 완성 단계라는 얘기인데
OLED는 그 이제 뒷부분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능동형과 수동형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M OLED는 우리가 이제 보통 OLED 하면 이제 AM OLED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이제 OLED는 지금 아직까지 TV 단계까지 못 가요. TV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 6세대 라인이라고 합니다. TV로 가려면 8세대 라인이 나와야 돼요. 6세대니 8세대니 이런 얘기는 화면의 크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원판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판 하나를 크기를 얼마로 하느냐. 이걸 얼마로 해야지만이 이걸 어떻게 쪼개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없이 딱 잘라내야지만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처음에 이 원판 크기를 잘못 잡으면 이렇게 잘라놓고 한 이만큼씩 계속 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판 크기에 이 한 장의 크기를 어떻게 갈 거냐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6세대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뒷부분에서 크기를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6세대 라인은 뭐냐면 TV의 한 판을 자르는 게 아니라 지금 태블릿 PC를 한 판을 자르는 작업으로 지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OLED 쪽은 지금 어디까지를 갔냐면 스마트폰까지는 갔습니다. 스마트폰까지 갔는데 지금 TV 라인까지 못 가요. TV 라인까지 못 가고요. 지금 6세대 라인이라고 해서 6세대 라인은 뭐냐면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LCD는 이미 완전히 갔어요. 완전히 가가지고 IPS LCD까지 가서 얘네들은 이미 TV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OLED는 지금 TV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OLED 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뭐를 설명을 드렸냐면 왜 갈 수밖에 없는지를.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럼 플렉셔블 디스플레이가 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기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볼 때 유리를 사용하는 기판을 사용을 하죠. 근데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 휘어질 수가 없어요. 휘어질 수가 없고 결국은 가다 보면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셔블로 가려고 그러면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해서 휘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플라스틱 필름을 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LCD보다는 OLED 쪽이 훨씬 이쪽이 앞으로 더 이쪽으로 가야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일부 플렉셔블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아직 휘어지는 정도가 뭔가 보통 이 정도가 가려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완전히 휘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2단계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2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휘어지는 정도를 한 4단계, 5단계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휘어지는 강도들을 더 강화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갈 때에는 결국은 여기서 뭔가 그 전기적인 장치들이나 아니면 뭔가를 입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분하고 산소를 차단을 해야 되는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OLED를 갈 수밖에 없는 게 2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거쳐야 될 단계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OLED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LCD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LCD는 뭐냐 하면 BLU라는 부분을 지금 써야 됩니다. BLU라는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BLU 들어가는 만큼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무겁고요. 그리고 명암비가 낮다는 얘기죠. 근데 AMOLED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AMOLED는 유기물질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뒤에서 이제 BLU 쪽을 해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을 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TFT라는 스위치 기능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작업들. 그래서 TFT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OLED는 뭐냐면 이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유기물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면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따라서 흘러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대면적으로 가면서 수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게 시야각의 제한이 없고요. 색 재생 현상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처리 속도도 빠르고
색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LCD에 비해서. 뭐 이런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초기에 성장하는 단계라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플렉셔블 1세대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눈에 확인되려고 그러면 아마 3세대 내지 4세대 정도까지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OLED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OLE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기화합물질이 전류를 통해서 흐르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유기화합물질이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낮은 전압, 집에서 이제 LCD TV를 켜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CD는 반응 속도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은 이게 화면이 켜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OLED는 전압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처리 속도도 빠르고 반응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낮은 전압, 넓은 시야각,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기판을 유리 대신 필름을 사용할 때 구부릴 때는 훨씬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OLED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구분 방법이 우리는 수동형과 능동형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능동형은 PM OLED, 그리고 수동형은, 그리고 능동형은 AM OLED.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AM OLED는 이 능동형 AM OLED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무슨 방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냐면 구동 방식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PM OLED와 AM OLED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결국 우리가 주로 OLED 하면 AM OLED가 거의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유기물질 양에 따라서, 유기물질 양을 많이 넣으면은 뭐 고분자가 될 거고요. 적게 넣으면 저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질 양에 의해서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OLED에서는 컬러 구현 방식입니다. 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OLED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컬러 구현 방식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듣기는 RGB 방식이라고 하죠. RGB 방식. 이게 이제 삼성에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RGB 방식의 독립 화소 방식.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빨강, 그린, 뭐 블루. 이 세 가지를 서로 섞어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백색 OLED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색 하나 가지고 색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RGB라는 걸 세 개를 연결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하고는 색을 표현하는 숫자가 굉장히 다를 거고요. 섬세할 거고요. 그래서 표현 방식은 RGB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M OLED라는 거하고 RGB 방식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보통 이제 그 색 변환 방식이 있고요. 컬러 필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채택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부분은 이 부분 AM OLED 구동 방식에 의해서 능동형으로 구동하는 방법이고, 컬러 구현 방식은 RGB 방식이다. 이게 왜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OLED로 가면 수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OLED 관련 업체야. OLED 관련 업체가 그럼 컬러 변환 방식에서 얘네들 RGB 방식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 아니면 그쪽의 장비를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게 지금까지 이제 AM OLED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삼성이 전체에서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OLED 시장에서. OLED 시장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지금 투자해놓은 단계가 어디까지 나는 거죠? A1H3 투자 마무리하고요. 2013년도에 A2P5까지 투자가 마무리됐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크기야 양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OLED 라인을 A1 라인, A1에 아까 저기 말씀드렸을 때 H1, H2, H3 여기까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A2 라인 들어가는 겁니다. A2 라인에서 P1, P2 해가지고 P5까지 지금 투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OLED 삼성의 투자가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면은 얘네들이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 파는 거에 대해서 OLED 라인 투자까지는 이걸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뭐 월 한 4천만 장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A3 라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죠. A3 라인의 투자가 언제 될 거냐? 이 규모가 언제 들어갈 거냐? 지금 얘네들이 커버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까지 커버가 된다고 그랬죠. 스마트폰까지는 여기서 다 커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리게 되면은 그 태블릿 PC를 팔겠다고 하는 거에서 일정 부분을 이쪽에서 커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이 여기다가 무리하게 과부하를 걸어가면서까지 일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A3 라인은 이제부터 A3에 지금 이쪽에 그 F19이라고 그러는데 F19까지 이게 이제 그 탕정이죠. 탕정에 지금 공장은 완공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그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3 F19은 뭐냐면 태블릿 PC용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제가 디스플레이를 할 때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디스플레이를 쓰는 데가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가 쓰는 게 뭐 우리 그 TV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요. 뭐 그 스마트폰도 있고요. 태블릿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각각의 그 항목별로 봤었을 때 뭐 TV 모니터 시장은 제가 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그 컴퓨터 모니터 시장은 그리고 TV 모니터 시장은 올해 조금 낮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지금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 갖고는 전체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태블릿 PC의 성장을 전제로 한 삼성의 OLED A3 라인 발주 임박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올해 태블릿 PC를 어느 정도 판다고 지금 얘기를 해줬냐면 삼성이 그 2013년도 3분기 기준으로 94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94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대수가 몇 대냐면 4,760만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점유율은 20% 정도 돼요. 20%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올해 어느 정도를 지금 팔겠다고 얘기했냐면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팔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1억만 대 정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1억 대를 전부 다가 뭘로 쓰는 거냐면 OLED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걸 전부 다 OLED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태블릿 PC를 3단계로 나누는 거죠. OLED를 적용하는 게 있고요. LCD를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싼 어떤 그 디스플레이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OLED 비중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삼성에서는 올해 태블릿 PC 쪽에 OLED를 장착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이 지금 10인치짜리 태블릿 PC를 아마도 이제 CES에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CES 오픈을 할 것 같고 10.5인치짜리하고 12인치짜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M OLED를 채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6세대 라인이라는 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1500에 1850mm 그러니까 150cm, 185cm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이걸 이제 잘 잘라서 이제 한 판에서 태블릿 PC 10인치짜리하고 12인치짜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잘라내느냐 이게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A3 라인 투자 시기 임박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OLED 장비 업체들, OLED 소재 업체들, 디스플레이 업체들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최고 호황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될 거냐?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뉴스를 하나씩 이제 훑어봐야 돼요. 원래 A2 라인이 아까 P5까지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A2 라인은 어디까지 가기로 했었냐면 P3까지 가기로 했었어요. 이게 이제 2011년도 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A3에 투자를 안 하고 이 P라인을 계속 늘려서 P4, P5까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 A3에 투자를 계속 지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A3 투자가 진행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돈 들이는 거를 자꾸 지연시키고 결국 A2 라인 공장 안에다가 계속 조금씩 장비를 더 집어넣어서 조금씩 이제 키웠던 거죠. 그래서 저기 기사를 지금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A3 라인 투자 관련한 최초의 얘기는 언제 나왔냐면 2011년도 말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업체들 쪽에서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가면은 디스플레이 업체에 엄청난 호황 온다라는 상당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때 이제 투자를 일단 보류를 시켰어요. 투자를 보류를 시키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2012년도 그리고 특히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2012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그나마 디스플레이 업체가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죠. 2013년도 초반에 웬만큼 발주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쪽에 발주가 나왔냐면 A2P5 라인에서 발주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A3 라인의 기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나마 작년에 발주가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이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지면서 작년에는 연초에 무슨 기대를 했었냐면 삼성이 아마도 2013년도에는 확실히 A3 라인을 돌릴 거다. 이렇기 때문에 기대감 쪽에서 일정 부분의 주가들이 좀 반등을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들을 갖고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부 기사 제목들입니다. 지금 기사 제목들이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투자 연기가 됐던 흐름이 2013년도 초 아까 말씀드린 게 A2P5 라인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OLED 장비 업체들 발주 본격화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상반기에는 그래도 기대 심리가 있어서 장비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게 흘러갔다는 거죠. 또 여기다가 이제 뭐가 진행됐냐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 BOE라는 데가 있습니다. BOE라는 데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면서 엄청난 손실을 내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국내 대만과 우리나라와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정부 지원 아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커왔던 데가 있습니다. BOE라는 데가. 근데 이 BOE 쪽에서도 디스플레이 쪽에 그 발주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기대치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충 분위기는 어땠냐면 6월 말 정도에 A3 라인 돌아가는 걸로 거의 다 나왔었어요. 결론이. 거의 다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신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A3 AMOLED 라인 장비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그 분위기를 좀 형성시켰었죠. 근데 그 2013년도 7월 24일 날짜 기사를 보면은 2013년도 7월 24일 날 기사를 보면은 얘네들이 원래 24일 날 기사 나오는 이틀 후에 장비 발주가 나오는 걸로 장비 업체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틀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OLED 투자 일단 연기 사유는 갤럭시 S4 판매 부진 하면서 딱 떠버리면서 거기서부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거의 이제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폭락을 해버리면서, 이 A3 라인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꺾인 거고, 이제 갑자기 이제 장비 업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버리면서, 상당히 기업들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갔었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그 하반기, 6월을 지나가면서 하반기부터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 IT 부품 업체들, 갤럭시 S4 판매 부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이 기사가 뜨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단가이나 압력 들어오고요. 디스플레이 업체들 장비 발주 안 나오면서 IT 종목들의, 특히나 IT 부품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싸늘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얘기가 다시 언제 나왔냐. 2013년도 12월 6일. 거기에 이제 그 기사 제목은 뭐냐면 고개 드는 삼성의 OLED 투자 장비주, 설레는 연말.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삼성이 사장단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사장단이 교체가 됐고, 이쪽이 원래 정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 쪽으로 정통이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사 배치가 진행되고서, 그리고서 이제 삼성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14년도에는 삼성이, OLED에다가 올인하겠다. 엄청난 규모로 투자하겠다. 그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삼성이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죠. 중국의 시안 공장에다 대규모 발주를 주면서 뭐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비 발주가 나오면서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발주를 주면서 삼성이 드디어 지갑을 여는구나라고 봤는데 요 기사가 뜨면서 디스플레이 쪽 업체들한테도 이제 삼성의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는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서 늦어도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무조건 발주가 나오리라고 일단 봤던 거죠. 근데 12월 31일 날 무슨 기사가 또 하나 떴냐면 일본의 OLED 개발 생산 중단.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OLED를 투자를 했던 데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이거를 확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보통 연간 조 단위의 손실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하다 일본이 12월 말, 그러니까 폐장하고 바로 개발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딱 떠버리면서 그러면서 삼성이 아마도 OLED 투자를 보류를 할 거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수율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도 아닌데 OLED 투자를 땡겨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여기가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TV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태블릿 PC가 아니고 TV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OLED 라인에 A8 라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A8 라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부터 기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게 삼성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A6 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무슨 기사가 나오냐. 12월 31일 날 전자신문 기사는 삼성이 OLED 투자 보류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1월 2일자로 무슨 기사가 떴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갑 열린다. 장비업체 방긋이라는 기사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 기사를 썼던 애들은 그 디스플레이 쪽을 어차피 지금 삼성이 OLED A3 라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발주 곧 나올 거고 과거에 그 일본과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3년도 1월 3일자 신문 기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생산 본격화, A3 공장 1분기 투자, 협력사의 구두 통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뉴스 플로우를 정리를 해둔 이유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면 삼성이 할 거다 말 거다 하면은 많이 가요. A3 라인 쪽 장비 업체들이. 안 하면 못 가요. 근데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얘기 말고 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뉴스를 갖고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복잡한 얘기 아시는 것보다 주가 올라가는 얘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뉴스들의 흐름을 잘못 정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안 한다로 들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로 볼 거냐 안 한다로 볼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앞부분에서 먼저 결론을 내고 들어왔던 게 뭐냐면 한답니다. 한다인데 언제 한다? CES 끝나고 아마 바로 발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CES 끝나면 그 주에 아니면 늦어도 뭐 한 보름 내에 그러면 아마도 구정 전까지는 발주가 나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시자고요. A3 공장이 탕정에 있습니다. 탕정에 있는데 건물 완공은 이미 오래전에 됐어요. 건물 완공됐고요. 인원 배치됐어요. 인원 배치됐고요. 그럼 얘네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삼성이 지금 올해 그 디스플레이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쪽이 일단 첫 번째로는 태블릿 PC라는 얘기를 드렸죠. 태블릿 PC 현재 OLED 장착한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10인치 쪽으로 가게 되면은 태블릿 PC 쪽에서는 OLED를 장착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A2 라인, A2 P5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 라인에서는 태블릿 PC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겠다라고 깔아놨는 상태에서 태블릿 PC가 나가는데 안 되면은 못 만들어내거든요. 못 만들어내게 되면 얘네들이 그렇게 무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이유는 분명히 결정돼 있고요. 그러면 과연 태블릿 PC가 얼마나 나갈 거냐?
얼마나 나갈 거냐를 지금 미리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태블릿 PC가 현재 판매되는 숫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에서 태블릿 PC를 940만 대 정도 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마 4, 4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높아졌을 거고요. 정확하게 태블릿 PC가 얘네들이 그 2012년도 기준 2013년도는 14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같은 성장.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잠식해지고 결국 전체적인 볼륨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따져봤었을 때는 결국 라인이 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A3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A3 발주도 지금 많이 미뤘기 때문에 곧 해야 됩니다. 곧. 그래서 지금 예상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냐면 그 CES가 끝나는 시점 이 시점에서부터 약 구정 전후까지 보는 거죠. 구정 전후까지. 그럼 길게 보면 아마 한 달 정도고요. 짧게 보면 일주일 정도 아니면 짧게 보면 일주일 정도 안에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업체들을 지금 미리 살 필요는 없어요. 미리 살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원익 IPS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과거에 어떤 전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A3 라인을 한다 안 한다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 애들도 안 믿어요. 기관 애들도 안 믿고 발주 나오고서부터 움직여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장비 발주가 시작되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그 규모 면에서나 그 시장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이게 1년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년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2 라인이 들어가고서 P1에서부터 P5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 이제 A3 라인도 우선은 F1에서 F2까지 간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OLED 라인이고 V1, V2 라인이 있습니다. V1, V2 라인이 요게 아마 플렉셔블로 가능한 라인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까지만 가는 데만 해도 최소한 2015년도 요 F1 라인까지만 가도 15년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럼 F2 라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뭐 17년, 한 18년 정도 정상적인 투자 속도를 갖고 간다고 보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장비 업체들은 A3 라인에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A3 라인에 소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향후 적게는 2년, 길게는 5년. 근데 IT는 2년 이후의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측을 어렵습니다. 2년 이후의 환경은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거고요. IT는 2년 먹고 살 것만 있으면은 회사가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IT 사이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의 물량 확보치만 된다면 아마도 여기 관련된 업체들의 그 주가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좀 보시기에 좀 상당히 어떤 그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원익 IPS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입니다. 거의 그 8월 말 9월 초에 장비 발주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라인에서 발주가 나오면서 발주 나오고서 그냥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상승을 해버리고 이제 옆으로 횡보했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워낙 이제 그동안에 그 관련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삼성에서 하는 건데 삼성이 발주만 내주면은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는데 삼성은 그만한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최소한 원익 IPS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한 40, 50%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 시황공장도 투자 규모가 7조 정도 됩니다. 7조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저런 쪽에 회사들이 먹고 사는데 이제 앞으로 지장이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A3 라인 돌기 시작하면 관련 업체들 먹고 사는데 2년은 지장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최소한 주가가 바닥에서 제대로 움직이면 한 2배, 많이 가면 3배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타이밍이 언제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보면 일주일, 길게 보면
한 달 이내에 이것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어디까지 좀 진행을 했어야 되냐면 제조 공정까지 했었어야 돼요. 제조 공정까지 했어야 되고 잠깐 이제 뭐 준비했던 자료만 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뒷부분에 지금 많은 부분을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못했는데 이게 많은 부분을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런 제조 공정을 이해하시는 거는 다음 시간에 관련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풀어드릴 겁니다. 얘기할 때 풀어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여기에 이렇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고 왜 이렇게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확정된 시점에서 최소한 우리가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발주 나오면 바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겠죠.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좀 언급을 할 거고. 그리고 OLED 장비 업체들 중에 핵심 종목들은 웬만큼은 아실 거예요. 웬만큼은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 노리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보신다면 또 하나의 어떤 큰 기회들이 좀 옵니다. LED, AMOLED. 참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이지만 제대로 사이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정말 빅사이클 들어옵니다. 정말 빅사이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장비 업체들 내지는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련 내용을 가지고서 디스플레이 쪽의 3주차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